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해설 시간에서는 최근 정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한민국 사법부 최상층의 팽팽한 교착 상태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최근 조선일보 사설을 바탕으로 권력의 흐름과 사법부 독립성이라는 복잡한 퍼즐을 맞춰볼 텐데요. 평소 뉴스를 깊이 있게 챙겨보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대법원 상황 진짜 심상치 않다는 거 이미 느끼셨을 겁니다. 이게 대체 왜 이렇게까지 중요한 문제인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하나 파헤쳐 보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살펴볼 로드맵입니다. 2달간의 공백부터 헌법적 절차, 코드 인사 갈등, 26인 대법관 체제로의 병화, 그리고 사법부 독립의 미래까지 순서대로 빠르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2달간의 공백입니다. 이 모든 논의를 촉발시킨 당장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가장 직접적인 상황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께 먼저 이 질문을 던지고 싶네요. 국가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 그것도 최고위직인 대법관 자리가 무려 2달 넘게 텅 비어 있습니다.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했는데 후임 인선이 그야말로 꽉 막혀버린 거죠.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면엔 어떤 권력의 줄다리기가 숨어 있는 걸까요? 여기서 숫자 2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단순한 2달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대법관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는 건 대단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물론 과거에도 인사권자들끼리 삐가덕거린 적은 있죠. 하지만 보통은 치열하게 물밑 작업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공백을 막는 게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타협의 여지조차 안 보입니다. 사설에서도 이 교착 상태의 심각성을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죠. 두 번째, 헌법적 절차입니다. 이번 갈등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대법관이 도대체 어떻게 임명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먼저 알아야겠죠? 헌법을 보면 이 절차가 아주 명확하게 4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먼저 후보 추천위원회가 적합한 인물들을 추천하고요. 그러면 2단계로 대법원장이 그중 한 명을 골라서 대통령에게 제청합니다. 그 다음 3단계로 국회 동의를 얻고 마지막 4단계에서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임명장을 딱 수여하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바로 견제와 균형입니다. 그런데 사설에 따르면 지금 이 시스템이 2단계인 제청권하고 4단계인 임명권 사이에서 거대한 병목 현상을 겪으면서 완전히 멈춰서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코드 인사 갈등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정치적 마찰이 이 헌법적 시스템을 마비시켰는지 그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보죠. 지금 두 권력이 말 그대로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절차대로 추천위를 통과한 4명 중에서 1명을 제청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사설을 보면 청와대 측에서는 추천 여부와는 상관없이 특정 인물, 바로 김민기 서울고법 판사 임명을 고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의 헌법적 권한인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서로 다른 곳을 가리키며 팽팽하게 맞붙어버린 상황인 겁니다. 조선일보 사설은 대통령의 이런 고집을 딱 꼬집어서 코드 인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코드 인사가 뭐냐고요? 순수한 실력이나 중립성보다는 정치적인 이념이나 권력의 코드가 잘 맞는 사람을 핵심 요직에 앉히는 관행을 말하죠. 사설은 대법원 측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렇게 특정 인물을 고집하는 건 결국 사법부 수뇌부에 내 편을 심으려는 노골적인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김민기 판사를 두고 이런 논란이 커진 걸까요? 사설에서 지적하는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일단 김 판사가 진보 성향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이고요. 게다가 남편이 현 정부 들어 임명된 오영준 헌법재판관입니다. 남편 역시 같은 진보 모임 출신이죠. 사실 가장 크게 지적받는 부분은 부부가 나란히 국가 최고 사법기관의 최고위직에 오르는 것 자체가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건 개인의 능력을 떠나서 엄청난 특혜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게 대법원과 사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네 번째, 26인 대법관 체제로의 반화입니다. 우리가 이번 단일 임명권에 유독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이게 곧 들이닥칠 대법원의 거대한 지각 변동과 직접적으로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대법원의 뼈대 자체가 지금 완전히 뒤바뀌고 있거든요. 현 정권이 최근에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무려 26명으로 대폭 늘리는 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사법부 덩치가 사실상 2배 가까이 커지는
엄청난 시스템적 병화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사설이 그토록 우려하는 사법부 독립성 침해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 비율이 의미하는 바는 정말 명확합니다. 전체 26명의 대법관 중에 무려 22명을 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 겁니다. 압도적이죠? 사설에 따르면 이 법안이 통과될 때부터 이미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대법원을 싹 다 자기 편으로 채워서 훗날 자신을 향할 수 있는 사법적 리스크를 막아낼 방패막이로 활용하려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이번 후임 인사 파행이 바로 그 노골적인 의도의 첫 단추가 드러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당장 다가오는 9월에는 이훈구 대법관이 퇴임할 예정입니다. 곧바로 또 다른 후임 인선 작업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사설은 만약 지금의 이런 코드 인사 추세가 꺾이지 않고 계속 밀어붙여진다면 앞으로 임명될 22명의 자리도 전부 정권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독립적이어야 할 사법부가 결국엔 정치 권력의 전리품 신세로 전락하고 말 거라는 게 이 자료의 아주 뼈아픈 경고입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사법부 독립의 미래입니다. 헌법이 설계했던 본래의 취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사설이 제시하는 해결책을 짚어보겠습니다. 이 사설을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굳이 후보 제청권을 부여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사법부를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서죠. 대통령이 최종 임명권을 가졌다고 해서 자기 사람만 올리라고 강요하는 건 헌법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는 겁니다. 사설은 두 권력이 서로를 존중하고 타협해야 하며 무엇보다 이 사태를 풀기 위해 대통령이 먼저 코드 인사에 대한 욕심을 딱 내려놓고 중립적인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사법부가 정치적 이해관계로 가득 차서 권력을 견제하고 균형을 잡는 본연의 역할을 잃어버린다면 과연 그 사법부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해 존재하게 될까요? 단순히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기싸움을 넘어서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과 우리 삶에 미칠 실질적인 영향력에 대해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